여러분, 최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금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며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을 사라는 오래된 격언만 믿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지금쯤 상당한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따끔경제는 여러분이 맹신해온 안전자산의 신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현재 금 가격은 고점 대비 유의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은 이미 금이라는 전통적 자산에서 이탈하여 더 강력한 수익원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자금이 매주 원자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이례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외칠 때 시장의 상위 1%는 이미 출구 전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타기를 고민하는 것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은 안전하다는 상식은 유동성이 넘쳐나던 저금리 시대의 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금값이 왜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 거시적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는 변화하는 시장의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갑니다. 데이터와 지표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분석은 단순한 전망을 넘어 여러분의 계좌를 보호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는 자만이 변동성 장세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 시장의 숨겨진 지배 구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금이 비수익 자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주식은 배당을 주고 채권은 이자를 주며 부동산은 임대료를 발생시키지만 금은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고금리 환경에서 금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기회비용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5%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자가 없는 금을 보유하는 것은 매년 5%의 확정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표는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최근 미국의 실질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금 가격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면 자산가들은 금을 버리고 현금을 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이라는 공식이 현재의 긴축 사이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즉, 금은 인플레이션의 대항마가 아니라 저금리의 수혜주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금의 보유 가치는 지수함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금을 매수하는 것은 시장의 중력을 거스르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현재의 금리는 금 가격의 추가 하락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숫자로 무장해야만 시장의 감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절대적인 변수는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국제 금 거래의 기준 통화는 달러이며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현재의 환율 1,500원 시대는 달러가 전 세계의 불을 독식하는 초강세장임을 의미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닥쳤을 때 현대의 투자자들은 금보다 더 확실한 결제 수단인 달러로 도피합니다. 전쟁터에서 금덩이를 들고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유동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전자산의 지위는 이미 금에서 달러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월가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금을 변동성 상품으로 취급하고 달러를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 상승할 때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그 이상의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고환율 환경에서의 금 매수는 매우 위험한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이미 환율이 최고점인 상태에서 금을 사는 것은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가치가 하락 중인 물건을 사는 꼴입니다. 만약 향후 환율이 안정화되고 금 가격까지 추가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환차손과 시세 하락이라는 더블 펀치를 맞게 됩니다. 환율이 높으니 안전하게 금으로 방어하자는 논리는 재무적으로 매우 결함이 큰 접근입니다. 금은 달러의 대체제일 뿐 달러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한 달러의 왕좌는 견고할 것이며 금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 금은 더 이상 통화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상품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의 영향을 받으며 현재 유동성은 급격히 마르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금이라는 모래성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적 지배 구조를 무시한 투자는 결국 시장의 설거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인장 기사가 날카롭게 경고하듯 지금은 반짝이는 금보다 강한 달러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개미들이 가장 먼저 속는 지점이 바로 이 가짜 안전자산의 함정입니다. 그간 금 가격을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였습니다. 특히 탈달러화를 선언한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대량으로 비축해왔죠. 하지만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행보에 극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오던 금 매입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이는 금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것은 현재의 금 가격이 그들의 판단하기에도 오버슈팅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거대 기관들이 빠져나간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떠받치기에는 유동성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CBDC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경제 시스템에서 금은 보관과 운송의 불편함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2030세대의 금으로 급부상하며 수요 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자산가들은 실물 금의 보관 비용을 지불하느니 보안성이 검증된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금 수요의 구조적인 둔화를 의미하며 장기적인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전통적인 불황은 금이라는 공식은 이제 인구학적 변화와 기술 발전 앞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 대신 국채나 디지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조차 이제는 금 가격을 부양하기에 역부족인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느려 금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파생 상품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절벽과 경기 침체 역시 장신구용 금 수요를 급감시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큰 손들이 떠난 파티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잔을 비우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중앙은행의 공시 자료를 보면 그들이 이미 금의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버린 자산에 미련을 두는 것은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감상주의입니다. 이제는 금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가치 저장의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금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사적 고평가입니다. 금 가격은 지난 수십 년간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이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따끔 경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금 가격에는 과도한 공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희석되는 순간 금 가격은 가장 먼저 평균 회귀 현상을 보이며 폭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실물 거래의 비효율성입니다. 금은 살 때와 팔 때의 스프레드가 매우 커서 웬만한 상승폭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부가세와 세공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15에서 20%의 상승이 있어야 본전에 도달하는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의 투매 가능성입니다. 시장이 진짜 공포에 빠지면 투자자들은 마진콜을 막기 위해 수익이 난 금부터 먼저 던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값은 초기 폭락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대체 자산의 공격적인 성장입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배 당주나 단기 채권이 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익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배신당할 때의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러한 네 가지 리스크를 외면한 채 금광으로 뛰어드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절벽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계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성적인 지표를 보고도 금이라는 환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강력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만 골라 읽으며 하락의 시그널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곤 합니다. 전쟁은 금이라는 뇌리에 박힌 강력한 프레임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하는 손실 회피 성향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금값이 이미 꺾였음에도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의 데이터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개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비극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금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도감을 주지만 계좌의 실질적 수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오히려 세력들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대중의 심리가 한 곳으로 쏠릴 때 시장의 권력은 그 반대편에서 가장 큰 수익을 챙깁니다. 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투자의 본질은 객관적인 수치와 시장의 메커니즘을 읽는 차가운 이성에 있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계좌의 상태를 따끔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된 잘못된 경제학적 도그마를 지금 당장 파괴해야 합니다.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는 자만이 5,3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자산 이동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경제 사막에서 금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고금리와 킹달러라는 두 개의 강력한 가시가 금의 가치를 찌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성에 젖어 전쟁은 금이라는 맹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자산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구조를 읽고 흐름을 타는 스마트한 투자자만이 이 변동성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따끔 경제의 분석이 여러분의 안일했던 투심을 깨우는 날카로운 일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불안한 종목이나 심층 분석이 필요한 테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데이터의 진실을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유익한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그 길에 따끔 경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